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전문가, 글로벌 셀러를 양성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글로벌 셀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강계석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2021년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에 초청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해외로,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션의 주제는요. 첫 번째로는 왜 아마존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을 아마존을 통해서 어떻게 수출해야 되고 왜 수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존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 기본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아마존 입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수출, 온라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유통 상인들에게 정부에서 어떤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온라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아마존인가? 아마존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규모인데요. 21개국, 그러니까 뭐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의 한 8개 국가, 그리고 지금 한참 뜬다는 신흥 강국이죠. 어떤 그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규모에 따른 강국인 인도, 이런 어떤 아프리카 지역까지 해서 21개국 이상의 지금 마켓플레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억 명 이상의 충성 고객이라고 표현할까요? 회원을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아마존 이커머스에서 구매를 하는 고객이 3억 명 이상이나 되고요. 특히 프라임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대형 할인 매장 같은데 연회비를 내고 물건을 구매해 주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연회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이상인데요. 이런 비용을 연회비로 내고 아마존에서만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충성 고객들이 2억 명 이상 있는 이커머스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진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산자라든가 아니면 판매자분들께서는 새로운 어떤 판로를 선점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뭐 개인적인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조금은 게으릅니다. 근데 그런 게으른 사람들도 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면 좋은 점이 바로 아마존에 18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문 처리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BA라고도 표현합니다. Fulfillment by Amazon. 이런 아마존에 있는 주문 처리 센터가 여러분들이 판매할 상품을 아마존 창고에 입고만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CS, 그러니까 고객 관리부터 시작해서 주문, 그리고 배송, 반품까지 모든 거를 다 아마존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해외 각지에 여러분들의 직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 판로, 유통 루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규모, 그리고 두 번째로는 FBA 창고, 이것 때문에라도 아마존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외부 환경, 수출 관련된 외부 환경을 보면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얘기는, 수출 관련돼서 증가된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그렇지만 들어본 적이 없죠.
통계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3년 연속 계속 수출 규모는 조금씩이지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렇지만 거꾸로 지금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수출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의 경우 온라인 수출 비중은 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B2C가 아닌 B2B 고객,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들이 이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런 대면으로 어떤 바이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영업을 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대비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55% 정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존은 그러니까 작년부터인데요. 작년부터 B2B, 그러니까 B2B, B2C가 아닌 B2B 판매까지 한꺼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존 그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올리면 미국에 있는 100대 기업 중에 80%가 넘는 80개 기업 이상이 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진출을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전파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이 오프라인 수출 비중 대비해서 0.45%, 1%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뭐 저도 그렇지만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더욱더 이런 온라인을 통한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농업인 분들이 해외 진출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가 아니라 내부적인 매출도 3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진입을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품이 아까도 그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1%가 되지 않는 제품만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들이 하루빨리 아마존에 진출을 해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강점이자 기회 요인이 아마존은 아직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블루 오션입니다. 뭐 여기 간단한 장표를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서 TV를 검색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1000개 정도밖에 제품의 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 사이트들, 뭐 네이버의 사이트도 있고 또 뭐 11번가도 있고 옥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TV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아마존 같이 큰 시장에서 1000개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시장 규모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10만 개가 넘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표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마존 시장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레드오션 시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코리아에서 작년에 발표한 장표인데요. 아마존에 1년 정도 셀링 활동, 판매 활동을 했던 셀러들 중에서 적어도 40% 정도가 1억에서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 쇼핑몰 우리나라에서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올리는 셀러들을 보면 하루 일들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문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온 게 있으면 포장을 다 해서 우체국이라든가 물류회사를 통해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오후 시간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다른 아이템들을 또 소싱을 해서 본인들이 리스팅을 하는 그런 어떤 하루 일과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바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을 한 명 더 쓰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지만 가능한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아마존 창고에 물건이 입고만 되면 나머지는 다 아마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아이템 소싱이라든가 재고 관리 정도만 판매자가 하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매출을 올려도 무난하게 운영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도 지금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한 1년 정도 지난 셀러들,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50% 이상이 적어도 1억 이상, 뭐 1억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겠지만 그 이상 뭐 1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올리는 셀러들이 보통 50%가 넘는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아마존은 규모 면에 있어서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FBA라는 아마존 물류 창고가 있기 때문에 1인 창업, 혼자서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중마켓입니다. 아마존 미국이란 곳만 진입을 해서 만약에 런칭에 성공을 하는 그런 어떤 상품이 있다면 21개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유럽, 서구까지 모든 곳에 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중마켓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농업 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생산자이거나 아니면 생산자와 바로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유통 벤더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만 우선적으로 셀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쇼핑몰이 또 아마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나타나네요. 브랜드 우선주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셀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걸 정식 유통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식 유통 라인이 아닌 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물건을 셀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쇼핑몰에서 싸면 물건을 사서 B라는 쇼핑몰에 비싸게 팔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은 제일 처음에 물건을 올려놓은 사람이 만약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가 허가하는 사람들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유통 질서, 더 나아가서 선점을 하기만 하면, 내 제품이 선점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제품은, 그 시장은 나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있는 이 농업인 분들께서는 빨리 선점의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아마존에 대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차별적인 부분들은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한 개의 상품을 한 명의 판매자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든 아니면 여러 명의 판매자가 판매를 하든 상세 페이지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초로 상세 페이지를 올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를 다른 셀러들도 동일한 상품이라면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뭐예요? 브랜드가 만약에 올린 상품을 만약에 브랜드가 아닌 유통업자들이 내 제품을 아무 데서나 구입해서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브랜드라면 다른 셀러들이 판매라는 걸 확인을 금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아마존에 위반 신고를 통해서 판매를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제조를 하는 아니면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바로 유통을 하는 제1 유통 벤더인 경우에는 충분히 아마존에 진출했을 때 선정과 동시에 영원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요 장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빨간 줄 밑에 보시면 3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이 상품을 지금 3명이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럴 때 만약 고객이 저 상품이 좋아서 구매를 한다고 바이를 눌렀을 때, 바이나우를 눌렀을 때, 구매하기를 눌렀을 때 과연 저 3명의 판매자 중에 누구의 것을 사주게 될까요? 네, 아마존은 만약에 저 3명의 판매자가 만약에 FBA 창고에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을 동일하게 다 보내놨다면 똑같이 매출이 발생이 되도록 저 순환을 지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마존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3명이 FBA라는 창고에 물건을 똑같이 넣어놨다 그러면 동일한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3명의 판매자가 모두 다 브랜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만약에 승인받지 않은 판매자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바로 계정 등록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상품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 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브랜드 우선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일단 브랜드의 경우에는 위반 신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최초로 상품을 등록한 그런 판매자인 경우에는 누적 사업 모델이라고 표현하죠. 예, 나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 시장이 아닌 비경제 시장, 그러니까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FBA를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면 본인이 미국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A라는 상품이 만약 100개가 팔리는데 셀러가 3명이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33개씩 100개를 나눠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판매자가 하나 또 들어간다. 뭐 전략적으로 브랜드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똑같고요. 다만 판매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나눠서 판매가 되는 그런 어떤 양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들이 판매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이 또 아마존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셀러의 패턴인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제조라든가 아니면 유통업자가 아닌 일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도 없고 그리고 생산하는 제품도 없는 그런 분들께서 셀러 활동을 처음부터 무자본 창업으로 해나가실 경우에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신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사는 물건이 브랜드가 관리를 하지 않거나 비브랜드, 무브랜드의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PL, 내가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상품들을 내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많은 게 그러니까 리셀러들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총판을 통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여러 종류를 구입해서 그것을 아마존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여러 가지 셀러의 유행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농업박람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이 글로벌 셀러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개의 큰 아이템 소싱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 리스팅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한 번도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만 골라서 내가 제일 처음에 뉴 리스팅, 그러니까 신규 리스팅,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정식 공급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브랜드로부터 나도 판매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제품을 공급받아서 아마존에 올려서 판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제조라면 당연히 신상품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판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만약 유통업자라면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제품, 이런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왜 좋냐? 일단 판매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할지는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창업자입니다. 일반 창업자인 경우에는 보통은 셀리오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제일 먼저 브랜드와 계약 없이 할 수 있는 제품들만을 골라서 판매하다가 그 다음엔 브랜드를 내가 직접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죠.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뉴리스팅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어떤 매출이나 경험을 토대로 대형 브랜드들과 계약을 통해서 다시 셀리오스,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제조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가는 그런 셀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뭐 100억까지 연매출을 올리는 그런 셀러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생산자라면, 농업인이라면 어떻게 내 브랜드를 아마존에 입점을 시켜야 될까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상품 패키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패키지가 현지 지역에 맞는 언어로 일단 변형이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면 한국 이름이 적혀도 상관이 없겠지만 최초의 상품인 경우에는 무조건 영문으로 아니면 현지어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뭐 아마존 미국이면 미국 아마존에 회원가입이 돼야 될 거고 판매자 등록,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자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자 등록이 되고 나면 브랜드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브랜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내 상품에 내 브랜드 로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의 언어로 인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약에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업자들이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건 첫 번째는 판매자 등록, 판매자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문으로 된 상품 패키지를 준비하실 때 특히 내 브랜드 로고만큼은 영문으로 인쇄가 돼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인기가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식품과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이런 쪽에 만약에 있는 제품이라면 사전에 카테고리 등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서류들이 주로 제품의 영문 사진, 그리고 그 나라에서 유통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상품의 기준이, 패키지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엔 뉴트리션 팩트라 그래서 주성분,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주성분들이 영문으로 하나같이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그 등록된 상품을 FBA, 아마존 물류창고에 입고만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준다. 분명 여러분들께서 마케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요즘에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정부 지원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그런 자금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미션들은 나중에 이 장표들을 보시고 자세히 한번 보시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요건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해외 이커머스 진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이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나옵니다. 네이놈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는데요. 포탈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그 사이트 URL은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한마디로 각 그 수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브랜드를 개발하는 업체,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표 출원을 하는 업체, 미국이나 해외에 상표 출원을 하는 업체, 그리고 해외에 마케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비용들을 적게는 뭐 한 70%까지, 50%, 그리고 많게는 7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그 메뉴판이라고 있는데요. 저 메뉴판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업체들을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서비스 업체의 비용만큼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니까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비즈 코리아라 그래서 한 4년 됐죠. 예, 그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상품을 수출하는 유통업자 또는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만든 지원 사업들을 총 망라해 놓은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할 때 그 가격도 있지만 물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브랜드를 등록할 때 등록하는 상표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 물류, 해외 창고를 두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백화점 홈페이지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홈페이지가 바로 고비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셔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브랜드 등록, 그 브랜드 권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브랜드이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지금 아마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이라든가 그 해당 국가의 상표 특허를 출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요. 이런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까지, 그리고 아마존에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라고 표현하죠. 브랜드 승인까지 받는 거를 처리하는 전문적인 로펌을 소개시켜 주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표 출원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5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이쪽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쪽 그 계통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 세션을 보고 나서 그래, 나도 한번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한번 수출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지금 이 사이트 보여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이쪽에 들어가셔서요. 아마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아마존 관련된 교육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교육은 전반부에만 있었던 교육인데요. 한 지금 8회 정도, 거의 매달 한 번 정도씩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전액 무료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육에 참여하시고, 대부분은 거의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서 그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글로벌 이커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아마존 입점 교육을 지금 국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셔서 들어가셔서 한번 교육을 직원분들이 있으면 보내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무리 제조업자라도 여러분들 모두 유통업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모디파이해서 아마존에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킬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지화 작업입니다. 현지화 작업. 그러니까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삼 제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홍삼을 직접 하는 게 많잖아요. 저기는 저렇게 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게 가장 잘 팔리는 지금 홍삼 제품인데 저렇게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선 유사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시장 조사를 하고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따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과 유사한 패키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냥 뭐 이제 그런 게 많죠.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곤조라고도 표현하는데 내 제품 그냥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려운 제품은 빼시고 예, 쉽고 그리고 남들이 판매하는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 뭔지 꼭 시장 조사를 하고 예, 입점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단 현지 언어로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검색량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을 그 시장 경쟁 제품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상품을 가장 싸게 미국까지 보내는 물류 매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마존에서는 2만 원 이상 그리고 7만 원 이하의 제품이 가장 잘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품을 만들 때 가격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먼저 준비를 하셔서 입점에 임하시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존 쇼핑몰 이커머스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입점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